오토 리버스 기능의 마이마이 시리즈 탄생! 마이마이가 더욱 다양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행동파 스테레오 카세트 마이마이! 테이프를 꺼내지 않고도 테이프의 앞, 뒷면 마음대로 바꿔들을 수 있는 오토 리버스 기능. 헤드폰은 물론 스피커로도 즐길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설계. 더욱 작고 깜찍해진 마이마이가 본격 보디 스테레오 시대를 열어드립니다. 액티브 스테레오 마이마이! 양 사운드, 양 패션! 삼성 카세트 마이마이!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드입니다. 제 옆에는 어김없이 저희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유령공학 전문가이자 총각귀신 권위자 돋보이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변칙현상연구소에서는 저희가 지난 20년간 연구한 변칙현상 파일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주변의 변칙현상을 목격하셨거나 경험하신 분들은 Anomalous Research Lab @gmail.com으로 연락 주시고 저희 설명에 있습니다. 변칙현상으로 판명된다면 저희 비상근연구원으로 임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여기없이 저희는 시간 역행 광고를 하나 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회사죠. 삼성전자. 대기업이죠? 삼성전자의 전자가 아닙니다. 삼성 카세트죠. 그쵸. 삼성전자에 있는 삼성 카세트예요. 아, 그렇군요. 정확히 자회사라고 말하면. 해야겠군요. 그쵸. 네, 자회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게 뭐였냐? 바로 Active Trail, 마이마이. 그죠. 마이마이였다. 박사님 마이마이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어렸을 때 마이마이를 많이 썼었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제가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어리신 분들도 20대 미만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마이마이가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이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저희가 지금 노래를 보통 네. 스트리밍을 해서 듣잖아요. 뭐 멜론이나 뭐 진이나 유튜브 뮤직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전에는 MP3라는 게 있었어요. 자, 마이마이 전에 MP3라는 게 있었죠. 마이마이 이후에. 아, 그죠. 마이마이 이후에, 네. 그러니까 MP3 가 바로 전이죠. MP3가 있었고, 네. MP3는 어떤 지금 휴대폰 같이 생긴 거에 음악 파일을 넣어서 듣는 거였는데 음악만 듣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10대도 요즘 10대도 그 정도는 알아요. MP3 그죠. 정도는. 네? 아이팟이 있으니까. 마이마이는 뭐냐? 이제 마이마이 유추도 안 되잖아요. 이름에서. 마이마이 해석하면 나예요. 나의 것. 이게 뭔데 그래서? 이게 뭔데? 이게 뭘 듣는 거죠 이게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노래를 듣는데 네. 이때는 대아날로그 시대 아닙니까? 네. 당연히 MP3 파일 이런 건 없었고요. 당연히 없죠. 소리바다 이런 것도 없었고요. 네. 파일이라고 하면 문서를 말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이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기기를 네. 마이마이라고 불렀죠. 그죠, 뭐 워크맨이라든가. 워크맨이라든가. 일본의 뭐 워크맨이 있고. 소니의 워크맨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이마이가 있다. 자연스러운 삼성 카세트의 마이마이. 하지만 이번 액티브 트레일 마이마이의 가장 특징적인 기능은 발음 굴리는 거 개 역겹네요. 뭐 아무튼, 네. 아메리칸 스타일 아니니까. 기능이 뭐죠? 네. 이제 오토 리버스 기능이다. 이게 뭐 하는 기능이죠? 오토 리버스 기능이 뭐냐? 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 이 카세트는 뭐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앞면하고 뒷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앞뒤가 달라요. 다 달라요. 뭐 앞에서 애국가 1, 2절 나오면 뒷면에서 3, 4절 나오고 그렇죠. 용량 제한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네. 하지만 보통 이거를 하려면은 네. 까서 이제 카세트를 꺼내서 뒤집어서 다시 껴줬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삼성 카세트 액티브 트레일 마이마이는 왜 웃으세요? 네, 해보세요. 액티브 트레일 마이마이는 이제 꺼내서 뒤집지 않아도 그렇죠. 이제 반대쪽에 예. 음악을 재생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오토 리버스 기능이다. 그렇죠. 혁신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거의 혁신이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솔직히 기술입니다. 지금 저희가 봐도 어떻게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뒤집죠? 그 기계 안에. 아날로그 시대인데 이게 어떻게 되죠? 뭐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마이마이라는 그런 엄청난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뭐 대단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허리춤을 차고 다니죠, 벨트에다가.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네. 뭐 말씀해보세요. 네. 보통 주머니에 많이 넣고 다니는데 네네네. 이때는 이제 허리에 매는 게 네. 간지였어요. 이때는 이게 패션이 일부였어요, 사실 그죠? 그렇죠. 마이마이 자체가 일종의 패션 아이템이었다.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선 주렁주렁 들고 그래서 달고 저희 맞습니다. 그 헤드폰 들고. 그렇죠. 네. 이거 바로 신세대의 패션 아이템이었다. 80년대, 90년대. 90년대입니다. 90년대. 90년대 죄송합니다. 네, 90년대.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이마이 이 삼성 카세트의 저 마이마이를 이제 광고를 저희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그때쯤에 수주를 받고 광고 의뢰를 받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광고를 한 거고
예, 그렇다. 예, 자세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은 아실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카세트 행동파 스테레오, 액티브 스테레오 마이마이였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는 플로리다맨을 해야겠죠. 자, 플로리다맨 갑시다. 플로리다맨! 자, 오늘이 플로리다맨입니다. 자, 때는 2019년이었습니다. 여전히 지역은 바로 미국에 위치한 플로리다 주였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악어랑 싸우는 얘기입니다. 악어랑요? 네, 악어랑- 저번 주에도 악어가 나왔잖아요. 저번 주에 나왔죠. 악어가 아니라 상어였네. 아니, 악어였어요. 악어였어요? 그때 악어였죠. 아, 맞네. 악어를- 악어 던졌죠? 악어 던졌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도로변에 악어가 한 마리 있어서 조그만 악어입니다. 1m짜리지만 걔네 기준으로 조그매요. 잡아서 집어서 저기 옆좌석에 둔 거죠. 그쵸. 옆좌석에 두고 이제 조수석에 두고. 조수석에 두고 웬디스까지 가갖고 드라이브 스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창문에다 악어를 집어 던졌다. 이 한국 버전으로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은 이제 그 남부순환도로를 달리다가 서울에 남부순환도로 달리다가 네. 우연히 네. 이제 길가에 악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거기서부터 한국이 아닌데요? 아니요. 않습니까? 네. 들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악어를 네. 악어다 하고 조수석에 태웠어요. 악어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네. 악어를 태웠으니까 당연히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로 가야지 그렇죠, 드라이브 스루로 하고 가야죠. 네.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로 가서 주문을 받는데 거기다 악어를 던져버린 거예요. 악어를 던져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종의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뭐 장난이에요. 장난이라고 해요. Just funny. 그렇죠. Thought it was just funny. 그러면서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서 던진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악어랑 싸운 얘기입니다. 그쵸. 싸웠어요. 자그마치 얼마짜리 악어냐? 8피트짜리 악어입니다. 8피트면 박사님 어느 정도죠? 한 2m 50cm 정도 되겠네요. 2m 50.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크죠. 그쵸.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크죠. 그 정도면 두께도 꽤 나봐요. 그죠? 그쵸. 근데 이거랑 싸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냐? 아니죠. 자그마치 75살, 75살이 플로리다맨이다. 오늘은. 엄청 나이가 많으신데. 그렇죠. 자, 싸웠다고 합니다. 자, 왜 싸웠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세의 플로리다맨은 이제 그 딸이 골든 리트리버가 하나 있었대요. 그쵸. 딸에게 골든 리트리버가 하나 있었고, 딸이 골든 리트리버를 산책시키기 위해 그 주변에 있는 콘도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아파트 비슷한 걸 말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쵸. 그 쉽게 말해서 현대 아파트. 그죠. 현대 아파트 같은 거지. 자, 75세의 버디 에커맨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쵸. 딸이 골든 리버를 산책시키려다가 그 아파트 옆에 이제 작은 공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공원에는 조그만 연못이 있었죠. 그쵸. 아파트 옆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골든 리트리버 이름은 오씨였고요. 옷이. 오씨는 이제 잠깐 거기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잠깐 멈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바로 연못에서 8피트짜리 악어가 나왔다. 자, 아파트 옆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쵸. 현대 아파트 옆에서 악어가 나온 거예요. 왜 이런 데서 악어가 나오죠? 연못인데? 아파트 주거단지 바로 옆에 있는 연못인데? 우리는 그곳을 플로리다라 부르기 했기 플로리다에서는 때문이죠.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따 보시면 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어가 튀어나와서 이 골든 리트리버 옷이 뒷다리를 물었습니다. 네,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5세의 버디 에커맨 씨는 어떻게 했나? 오늘 이 플로리다맨은 어떻게 했냐? 자, 이게 뉴스에서 그 인터뷰를 한 겁니다. 뉴스 회사에서. 자, 그냥 갑자기, 에커맨 씨가 한 말입니다. 그냥 주둥이를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그쵸. 네. 두세 번 정도 차니까 놓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되나요, 이게? 8피트짜리 악어가 나와서 걔 다리를 물었는데 주둥이를 그냥 걷어찼대요. 8피트짜리. 아니, 저희 길고양이도 1m 안 되거든요? 1m 안 되죠, 당연히. 1m 안 되고. 2m는 뭐 당연히 안 되고. 네. 고라니도 2m 안 되거든요? 악어죠. 근데 악어. 2m 50cm짜리 악어. 2m 50cm 악어를 그냥 주둥이를 그냥 걷어차서 자기 애완견을 구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찼는데 또 차니까 놨어요. 또 엄청나게 세게 찼겠죠? 쾅쾅 찼겠죠? 그쵸. 주둥아리를. 그래서 넣고 걔는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축구선수 출신이셨나봐요? 축구선수. 근데 악어도 났어요. 그러니까 발작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악어는 한 번 물면 안 놓는다는 게 악어잖아요, 원래. 그쵸. 근데 뭐 그렇다.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신기한 아니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고 주민들이 신고를 받고 이제 악어 전문 사냥꾼들이 와서 연못에서 7피트짜리 악어를 찾아서 잡아갔거든요. 근데 이웃들이 증언에 의하면 이 악어가 그 오씨를 문 그 악어가 아니다. 에커맨 씨가 물리친 그 악어가 아니다고 해요. 그럼 얘는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어를 잡아간 바로 뒤에 더 큰 악어를 똑같이 연못에서 봤대요. 그러니까 그 연못에는 7피트짜리 악어도 있고 8피트짜리 악어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연못이라고 하나요, 보통? 아파트 옆에 있는 연못이 아파트 옆에 있는 연못. 아니, 보통 연못 하면은 네, 그렇죠. 잉어. 네. 이 정도 잉어 있으면은 뭐 완전 대기 연못이고, 그쵸. 엄청난 연못이고, 보통은 뭐 그냥 미꾸라지? 그 정도? 미꾸라지가 아니라 그 올챙이? 그 정도 있잖아요. 근데 플로리다에 8피트짜리 악어가 나온다. 8피트짜리 악어가 나오는데 네. 근데 악어 사냥꾼들은 7피트짜리 악어를 잡아갔어요. 7피트짜리 악어를 잡아갔다. 보통 매우지 않아요? 악어가 2정도짜리 악어가 나오면은? 그러니까요. 대피를 시키거나. 하지만 플로리다에서는 야 그거 아니야 한 번 더 와. 딴 거 잡아야 돼. 그런 쪽으로 또 이 반응을 보였다. 그쵸. 연못을 메꿀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 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로리다. 그리고 그 플로리다 사는 바로 플로리다맨이었습니다. 75세 플로리다맨도 8피트짜리 악어 정도는 그냥 발차기 두세 번이면 이긴다. 그쵸. 이것이 바로 극한의 땅 플로리다. 그리고 플로리다맨이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이 플로리다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바로 변칙 현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정현 씨가 말씀드렸지만 변칙 현상연구소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사건 파일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그마치 1912년에서 온 사건 파일이죠. 네, 그렇죠. 저희 캐비넷에서 저는 방금 따끈따끈하게 빼왔습니다. 자, 오늘의 변칙 현상입니다. 제목은 타이타닉의 영웅 주정뱅이 제빵사. 자, 오늘도 오늘도 할 얘기가 또 술이랑 관련이 있어요. 저희 그렇죠. 변칙 현상으로서는 맨날 뭐 술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술 마시면 강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사님은 이 얘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초인적인 힘을 낸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 많죠. 실제로 네. 제가 새내기 때였나요? 네네. 술 먹은 친구가 있었는데, 네네. 그 친구가 몸부림치니까 몇 명이 붙어도 제압을 못 하겠더라고요. 원래 덩치가 좀 큰 친구였나요? 아니요, 뭐 그렇게 큰 친구도 아니었는데, 네. 오히려 그땐 제가 덩치가 컸죠. 그렇죠. 박사님이 그때, 저희 대회전 다이어트 하기 전이니까. 그쵸. 상당히 덩치가 상당하셨죠, 그때. 체급이 거의 헤비급 아니셨습니까? 깔아 뭉개면 제압이 가능할 근데- 그 덩치였는데, 그런데도 제압이 힘들었다. 얼마나 마셨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새내기니까, 세면서 마십니까? 그냥 마시겠지? 돈 떨어질 때까지 먹는 거지. 그 주량의 한계가 곧 지갑의 한계다. 그렇죠. 지갑이 버틸 때까지 먹는다. 그것도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는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근데 이제 대중적인 의견은, 이제 과학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술 마시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진 것처럼 느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자주 떠도는 얘기가 술 마시면 추위에 강해지는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술 마시면 진짜 추위에 강해지나요?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겨울에 저희가 네네. 보통의 사람들은 네네. 술집에서 술을 먹지만 저희는 네. 이제 바깥에서 술을 많이 먹잖아요. 겨울에도. 그렇습니다. 영하 15도까지는 거뜬하죠. 거뜬하죠. 근데 추워 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러죠? 덜 마셔서 그래. 맞다. 덜 마셔서 그래. 하룻밤에 50번 들었어요. 그죠? 그쵸? 추워 그러면은 덜 마셔서 그래. 약간 술을 마시면은 추위에 강해진다. 강해진다. 라는 네. 의견을 제가 내세운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그때 겨울 아니고 가을이었는데 그때 이제 술 마셔서 이제 오통을 벗은 얘기를 드리자면 저랑 돋보이 박사님이랑 이제 술 마시려고 낙성대역 인근을 돌아다니는 중이었는데 근데 그때 저희가 발견한 이때 한 아저씨가 한 명 있었다. 술에 굉장히 취해졌고 그때 날씨가 꽤 쌀쌀했어요 그때. 그쵸. 가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그 의상차기가 어땠냐? 일단은 네. 위에는 입지 않았어요. 위에는 입지 않았어요. 다행히 바지는 입으셨고 네네네. 위에는 입지 않았는데 네. 이게 보통 옷을 입으려면은 네. 바지는 아래서부터 입고 네. 그 바지 위로는 보통 위에서부터 입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통은 없는데 네. 위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중절모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네. 중절모를 벗고 우통을 네. 깐 다음에 우통을 깐 다시 다음에. 중절모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통을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 우통을 까집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도 중절모는 챙겼다. 그렇죠. 아저씨는. 약간 루피 밀짚 모자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중절모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바닥에 퍼즐로 앉아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시면서 주변의 경찰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그렇죠. 경찰 아저씨들도 굉장히 곤란하셨습니다. 우통을 벗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게 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낮이었어요 낮. 아 초저녁이었죠. 초저녁. 아니 낮이에요. 아, 해 그래요? 밝을 때. 아 그랬나? 네. 우리가 뭐 저녁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술을 먹진 그렇죠, 않았으니까. 그렇죠. 꽤 낮았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쵸. 그때 딱 한낮에 우통까지 짚고 중절모는 또 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술이 힘이 아닐까 저희가 이번 파일을 재구성하면서 생각을 해본 내용이거든요. 어쩌면 술이면 사람은 정말 추위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 변칙현상 파일을 찾아봤죠. 자, 오늘 이 변칙현상 얘기는 1912년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여러분 이제 타이타닉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로도 유명하고요. 영화도 유명하죠. 따라란 따라라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카프리오 지금 나오고. 빙산 중독. 하지만 디카프리오하고 그 여자 이름 뭐였죠? 잘 모르겠네요. 그 디순이. 디순이. 디도리하고 디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디도리하고 디순이가 이제 로맨스 영화를 찍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뒤에는 한 상남자, 한 영웅, 한 제빵사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영화에도 나옵니다. 참고로 이분은 저 뒤에 나와요. 엑스트라로. 그렇죠. 술 마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자, 이름은 찰스 조힌입니다. 찰스 조힌. 네, 찰스 조힌이고 직업은 제빵사. 네. 지금 제빵사가 뭐하는 직업이죠? 빵을 만드는 직업이죠. 그렇죠.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사도 잔뜩 있을 뿐만 아니라 빵도 뭐 많이 먹으니까 제빵사도 아예 크루가 있어서 제빵사 팀을 아예 그냥 태워버려요. 안에 그냥 베이커리가 하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빵사 특이 뭐냐? 제빵사들은 보통 술을 굉장히 좋아하죠. 술하고 빵이랑 사실 형제지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발효시키는 밀가루로 거랑. 발효시키죠. 그쵸.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찰스 조인 아저씨는 유별나게 술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리고 이제 타이타닉이 이제 빙산에 충돌했던 그날 밤에도 찰스 조인은 뭐라고 있었죠? 술을 당연히 마시고 있었죠. 제빵사인데 그냥 밤에는 별로 일 안 하니까 보통 새벽에 일하잖아요. 제빵사들은. 그쵸. 아침에 밥 먹으니까. 근데 술을 그때도 왕창 마시고 있다. 좋아하는 술은 당연히 위스키죠. 그쵸. 이때 분들은 뭐 맥주 이런 거 잘 안 마십니다. 무조건 위스키예요. 돈 좀 있다 하면 무조건 위스키. 그쵸. 지갑이 버틴다 하면 무조건 위스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을 했습니다. 쿵! 이래 찰스 조인은 이제 뭘 하기 시작했죠? 술을 먹다가 이제 네. 충돌하는 순간 네. 사람들을 구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 상남자는 원래 이제 네. 자기 위험한 건 상관없어도 남들 위험한 그렇죠, 거는 이제 그렇죠. 신경 쓰거든요. 위기가 닥쳤다. 내가 나설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구하기 시작합니다. 술도 왕창 마실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했냐. 첫 번째는 이제 제빵사가 사실 조인이 제빵사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좀 위치가 좀 높은 제빵사였대요. 그러니까 그쵸. 좀 헤드 제빵사 이런 느낌이죠. 수석 제빵사. 그쵸. 네, 수석 연구원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제빵사 부하들을 데려다가 구명보트를 사람들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조가 얼마 될지 모르니까 거기다 물하고 음식하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부품하고 그걸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해서 부품을 꽉꽉 채워 넣었다. 그쵸. 사람들 금지한 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빨리 타라고 요청을 받았지만 본인 타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보트에 타지 않고 네, 그쵸. 보트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구명보트에 이상하게 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무섭잖아요. 그쵸. 시꺼멓고 그쵸. 밤이었으니까 밤이었고 그때 또 뭐 없으니까 밤이고 또 조금만 보트에 타갖고 있어야 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배가 그렇게 완전 다 가라앉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그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명보트 타기 싫어하는 이 여성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찰스 주인은 어떻게 했죠? 집어서 네. 보트로 던졌어요. 동료들 몇 명이랑 일기투합해서 저 보트 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집어다 던졌다고 나왔습니다. 자, 밀었다든가 타세요. 빨리 타세요. 이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자, 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척이라 그래, 척. 척 때문에 그러면서요. 예. 그냥 집어 던진 집어 거예요. 던졌다 얘기죠. 집어 던져갖고 이제 빈자리 그냥 있으면 꽉꽉 채워갖고 그냥 집어 던졌다 이 얘기죠. 그렇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구조 시스템이 1912년에는 뭐 이런 식이었나 보죠? 뭐 상관없겠죠.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냥 뭐 일단 태워 몰라 이거겠죠. 그때 정말 야만인 시대였습니다. 1912년 그때는. 그렇습니다. 대신에 뭐 이런 방법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이제 새벽 1시 반 정도 되면 그때 선실은 그 가판은 전부 다 비어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탈 사람은 다 타고 죽을 사람은 다 죽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조이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다 태워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이는 무슨 일을 했죠? 자, 구명보트에 탔나요? 남은 구명보트에?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제 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니 당연히 구명보트에 탔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조이는 상남자예요. 상남자. 그 남자. 이제 사람들 다 구하고 아까 마시다만 술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까 마시다만 술이 이 밑장 까는 거는 죄다. 다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글쎄 반대쪽으로 갔어요. 반대쪽으로. 네, 반대쪽으로 이제 네. 물이 아니라 다시 배로 돌아가서 선실로 돌아간 거죠. 선실로 돌아가서 술을 마십니다. 그렇죠. 공식 공식 문서에 따르면 히터 버틀했다 그래. 히터 버틀. 술 한 명 때린 거죠. 그죠? 술 한 병 때렸다. 술 한 명 때린다. 그래갖고 뭐 남아있는 술이 좀 그러니까 아마 차수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쪽에. 그쵸. 근데 이미 자기 죽으니까. 거죠. 이미 다 자기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1시간 정도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술을 열심히 마셨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한 시간이나 마셨어요. 1시간. 1시간 정도 이렇게 술을 열심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열심히 위스키를 이렇게 홀짝 대다가 갑자기 찰스 조이는 생각난 게 있죠. 그렇죠. 갑자기 내가 술을 마시다가 내가 죽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승부에 살 수 있는 거야. 그쵸. 굳이 이렇게 있다가 죽을 필요 없는 거죠. 그쵸.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시간이나 술을 먹다가 그렇죠.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다가 네. 이제 물에다가 의자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네, 의자를 왜 던지죠? 이제 의자가 물에 뜨기 때문에 네. 뜨는 의자였기 때문에 네네. 그 의자가 물에 뜨면은 이제 자기도 그 의자를 잡고 버텨보려고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살고 싶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술 잔뜩 마시고, 술 이미 잔뜩 마신 상태입니다. 웬만한 사람도 훨씬 더 많이 마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진술서 얘기 들어보면, 딴 사람 진술을 보면, 무조건 찰스 조인 얘기만 하면은, 무조건 술 얘기만 한다. 찰스 조인 이꼴 술로 이제 이미지가 박혀있을 정도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술을 많이 마셨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드맨 보셨나요? 드라마? 안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 광고회사에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좀 큰 사무실 있으면 한쪽에 무조건 바가 있어요. 하루 종일 위스키 마셔요. 누가 사무실에 들어온다? 위스키 한 잔 줘요. 그래서 회의한다? 위스키 한 잔씩 다 들고 있어요. 그죠? 위스키하고 담배는 무조건 있는 거야. 좋은 시대네요. 하루 종일 마시잖아요. 그죠? 좋은 시대죠. 하루 종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갔을 때쯤 완전 만취가 돼 있었대. 모든 남자가. 그죠? 근데 그런 시대에서, 그거는 뭐, 매드맨은 사실 60년대 얘기인데, 1912년 더 심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60년대건 12년대건.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영우, 찰스 조이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편이 좋겠다고 하니까, 네. 미친 듯이 마신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 좀 중요하게 볼 것이, 머리가 마른 채로 내려갔다는 진술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네. 보통 내려갔다면은 의자를 향해서 다이빙을 했다. 다이빙을 했다, 뭐, 갑판에서 뭐, 다이빙을 딱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배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점점 가라앉고 있으니까 네. 거기로 걸어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배가 한쪽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거기로 그냥 또 걸어 내려가고. 또 걸어가서 이제 의자를 잡은 거죠. 머리가 마른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술 잔뜩 취한 상태에서 의자를 잡고 몇 시간 동안 있었냐? 2-3시간 동안 떠 있었다 그래요. 유유하게. 그쵸. 얼음물입니다. 얼음물. 이때는 빙산이죠. 빙산 있을 때니까. 그죠? 그쵸. 차디찬 얼음물에서 타이타닉 때 디카프리오 형님은 얼마나 버티셨죠? 몇 시간 못 버틴 걸로 아는데. 그분은. 뭐 얼마나 버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버티진 못했죠. 영화 시간상으로 얼마 못 버텼어요. 그쵸. 구조 금방 됐으니까. 근데 구조 못 되고 죽었으니까. 찰스 조인 같은 경우는 2-3시간 동안 유유히 떠 있었다. 유유히 그냥 잡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구명보트를 발견했대요. 주변에 지나가도 구명보트를 발견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구명보트 자리가 없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찰스 조이는 그래 쿨하게 그냥 잡고만 있었다. 구명보트 옆에 달려갖고 상남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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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있어라. 그냥 여기 있을게. 차디찬 얼음장물에서 술은 잔뜩 퍼마셨는데
여기 있을 게 그런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만석인데.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어차피 내가 다 태운 건데.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뭐 주홍부터 안 되는 저 친구 셰프, 재판사니까 친구가 또 셰프죠. 그죠. 셰프 이제 존 메이나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가 됐죠. 네, 구조되고. 그리고 뭐 이제 후유증이 있었냐? 전혀 없었습니다. 44년 더 사셨어요. 1956년에 죽었습니다. 변칙적인 인물이죠. 진짜. 그렇죠. 역대급으로 변칙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 아무튼 뭐 좀 이따가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일단 좀 저희가 일단 번치에서 연구소 아니겠습니까? 박사님도 이제 맞습니다. 뭐 과학자, 공학자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학과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좀 과학적인 설명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이게 변칙 현상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능한 건가요? 술 잔뜩 취해갖고 얼음물에서 2-3시간 버티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술 안 먹은 사람도 죽는데? 원래는 불가능하죠. 네. 원래는 술 취한 사람은 이제 더 추위를 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술 안 먹은 사람보다 그렇게 해요. 보통 술 안 먹은 사람보다 술 취한 사람이 더 저체온증으로 죽기 쉽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뭐 브랜디 같은 거 잔뜩 마시면은 좀 술 마시면 몸이 후끈후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은 뭐 베소다일레이션이라고 이게 이제 실제로 몸이 체온이 올라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무한동력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코올은 영양소를 쓸 수가 없죠. 어떤 걸로요?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쓸 수가 없죠. 아, 그렇죠. 탄단지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알코올은 쓸 수 없어요. 실제로 뭐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 말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베소다일레이션 뭐냐면 이제 따뜻한 피가 이 피부 쪽으로 가갖고 뜨거워진 것처럼 느낀 거라고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따뜻한 피가 이 피부 쪽으로 올라오니까 장기로는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장기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죠? 오히려 더 큰일이 오히려 나요. 더 큰일 나는 거. 오히려 더 저체온증 걸리기 쉬운 거죠. 조직들이 막 얼어붙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 뒤쪽에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또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저체온증 전문가, 이 캐나다의 저체온증 전문가입니다. 의학 박사가 아니라 그 저체온증 전문가예요. 네. 굉장히 전문적인 분이시죠. 저체온증만 다루시는 분. 저체온증만 다루시는 분이죠. 고든 기스프레이트 형님께서는 왜 계속 형님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생각을 해본 결과 그 당시 북대서양을 타이타닉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2도 정도 됐는데 그 당시 그 온도가 네. 물이 있었으니까. 근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 혈관이 수축했다. 그래서 따뜻한 피가 그렇게 장기에서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물이 차가워서 살았다. 그렇죠. 술 잔뜩 마셨는데 물 차가워서 살았다. 오히려. 정말 신기한 상황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또 위스키가 어떤 이런 서바이벌 시츄에이션에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가설이 된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술 마시는 게 이 건강에 안 좋고 뭐 서바이벌 시츄에이션에서도 불리한데 요즘 임상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리노이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모은 건데요. 자그마치 14년치를 모았습니다. 네. 이건 저희 변칙현상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리센트 스터디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리센트예요, 그죠? 저희가 그죠. 이제 리센트 암호명이 리센트. 네. 아, 맞습니다. 그 비밀인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그 칼을 맞거나 네. 총알을 맞은 사람들은 네. 살 가능성이 언제 높아진다? 그 사람들이 취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칼을 맞고 총이 맞았어도 취한 사람이 그걸 당하면 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고통을 더 감수할 수 있기도 하고 쇼크사로 죽는 일도 더라고. 그렇죠. 혈관도 뭐 어떻게 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과가 아니라서 모르고. 박사님 아시죠? 제 생각에는 네. 네, 말할게요. 네. 장기에 피가 안 쏠리니까 네. 장기에서 출혈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딴 데로 가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그쪽에서 이제 피가 잘 안 들어가고 출혈로 죽는 일이 적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찰스 조인을 좀 더 연구해본 결과, 변칙현상에 연구해본 결과, 찰스 조인의 정체는 보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죠? 저희 예상치로는? 저희가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 네네. 이 조이는 토목공학과 학생이었다. 토목공학과 학생이었다. 자,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토목공학과가 어떤 곳이죠? 저희 변칙현상연구소가 아주 주된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변칙현상연구소 이제 저희는 한국지부죠. 한국지부죠. 네. 한국지부에서는 이제 과천 시민들 특히가 아니죠. 감염된 과천 시민들. 그렇죠. 이제 과천에 이제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2016년 폐수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그쵸. 그 과천 하천에 있는 세균이 박테리아가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고 그 돌연변이로 인해서 과천 사람들 전부 감염이 됐고 그리고 2m짜리 최소 2m짜리 흉측한 괴물로 변해버렸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감염된 과천 시민들을 저희가 메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데 하지만 이제 감염된 과천 시민들로부터 네. 이제 서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수도 서울을 네.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직접적인 방어를 받는 이제 마법공학과 학생들하고 그렇죠. 마법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S대 캠퍼스에다 방어막을 쳐서 과천으로부터 몰려드는 그 감염된 과천 시민들을 막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네. 이제 하루에 한 명의 그 대학원생, 특히 박사까지 수료한 대학원생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 대학원생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방어막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다음에 토목공학과는 뭐 하고 있냐? 토목공학과는 이제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다. 과천 시민들을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토목과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에서 최고의 피지컬을 가지고 그쵸. 밥은 뭐 한 끼에 몇십 킬로씩 먹고 엄청난 전투력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엘리트 집단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하면 2016년 폐수 유출 사건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토목공학과가 아무리 오래 있어봤자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거는 오산입니다. 토목공학과가 2016년에 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토목공학과는 저희 변칙현상연구소도 정확히 언제 기원을 둬야 할지 모릅니다. 토목공학과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맞습니다. 고대부터 있었던 단체라고도 하기도 해요. 소수 엘리트 단체라고도 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 하지만 확실한 거는 1912년 당시에 토목과가 있었다는 거는 사실이다. 그렇죠. 1912년 당시에 토목공학과가 있었고 그렇죠. 조인도 그 학생이었다. 아마 재외국민 전형으로 들어왔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재외국민이죠. 가능합니다. 뭐 유학생, 교환학생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토목공학과라고 저희가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희 단순히 뭐 힘이 세기 때문에 또는 뭐 영웅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 토목공학과의 특징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학과라고 하냐. 근데 그거 말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뭐죠? 이제 술입니다. 술이죠, 술. 토목공학과 학생들 특징은 많이 먹고 많이 마십니다. 그렇죠. 먹는 거는 이제 뭐 뷔페에 가면 뭐 트레이 하나씩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트레이가 뭐 원래 그렇게 먹는 건 줄 알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시는 걸 얘기를 해보자면 마시는 걸 이제 토목과 같은 경우는 이제 드링킹 문화, 주류 문화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랑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어떤 점에서 특이하죠? 이제 저희는 보통 술을 마실 때 한 잔만 먹자. 네, 그죠. 한 잔만 더 줘. 한 잔 한 병. 한 병. 네. 나 술 2병 먹었어. 그렇죠. 주량이 어떻게 되니? 주량이 3병이야. 3병이야. 이러지만 토목과학 학생들은 조금 다르다. 그렇죠. 이제 병 단위가 아니라 모든 게 초로 통한다.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액체를 계량한 단위가 초가 될 수가 있죠. 초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압의 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토목공학과의 본거지가 있어요. S대 내에 토목공학과만 사용하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이 있고 공장이 있고 굉장히 큰데 거기 이제 술 마시는 곳이 따로 있어요. 학교인데. 맞습니다. 참고로 S대 내에서는 술을 안 팝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죠. 술을 안 팔고 무알콜 맥주 안 팔고. 근데 거기는 이제 술 마시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토목공학과는 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제 액체 질소 탱크 같은 엄청나게 큰 통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물탱크 같이. 그렇죠. 아주 고압 탱크죠. 고압 탱크죠. 탱크를 어떻게 술 마시죠? 거기에 있는 레버를 열면은 네, 거의 이제 수도꼭지를 끼릭끼릭 하고 열면 근데 그냥 수도꼭지가 아니죠. 그 잠수함에 있는 그 동그란 거 스폰지바에 자주 나오는 그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끼릭끼릭 막 엄청 무거운 거. 네. 그렇죠. 그거를 열면은 술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압력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네. 술이 나오는 양도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체공학. 초당 몇 리터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리터는 빼고, 그쵸. 리터는 안 쓰고, 그럴 바에 그냥 초로 세자. 압력이 일정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몇 초. 그렇죠. 이제 수업 전에 보통 3초, 3초만 줘 하면 이제 한 50리터 정도 먹는 거죠. 뭐. 그렇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이제 리터 초 변환 단위는 그 토목과학과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교과서를 보면 맨 뒤에 부록으로 달려있다 그래요. 하지만 저희도 실제로 본 적은 없기 저희 때문에 입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단위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일단 굉장한 용량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봤냐? 바로 거기다 봤죠.
술잔이 뭐죠? 이제 깨끗이 씻은 네. 노루 페인트 통입니다. 페인트 통에다가 뚜껑 날리고 그쵸. 거기다가 술을 잔뜩 네. 담아서 이제 먹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술 굉장히 좋아하는 토목공학과, 이런 토목공학과의 특징은 바로 찰스 조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찰스 조인은 단순히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다고 했지만, 찰스 조인이 보여주는 이런 영웅적 특질, 그리고 이런 영웅적 행동, 그리고 이 차가운 물에서 살아남는 이런 미친 생존력, 그리고 힘, 사람들을 그냥 던져버리는 힘, 결단력, 이런 거, 거기다가 이제 이 술을 엄청 좋아하는 특성까지 합쳐서 봤을 때, 찰스 조인은 토목공학과 출신이다. 무조건입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조이는 술을 몇 초 정도 마셨을까요? 그건 정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죠. 하지만 이때는 그 초라는 단위가 널리 퍼져 있지도 않았고 그냥 술을 많이 마셨다 정도로만 기록이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보통 세려고 생각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타이타닉의 영웅 찰스 조인 토목공학과 출신 제빵사 찰스 조인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파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마이.